처음 등장하는 개념이 이제 회합주기죠. 회합주기. 회합주기가 뭐냐? 회합이라는 거는 모인다는 얘기예요. 뭐가 모이냐? 여기 가운데 태양이 있고 그 주위를 내행성이 이렇게 돈다고 해볼게요. 내행성. 그리고 그 바깥쪽에 지구가 이렇게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 자, 그랬을 때 지구에서 바라보면 내행성이랑 태양이 같은 위치에 모여 있죠. 같은 하늘에 모여 있습니다. 일직선상에 놓여 있어요. 이게 지금 내합에 와 있는 거죠. 내합. 근데 이 내행성이랑 지구는 공전 속도가 다릅니다. 케플러 법칙에 의해서 내행성이 더 빠르게 공전을 하죠. 그러면 잠시 후면 이 일직선이 무너지게 될 거예요. 그 무너진 상태로 계속 공전하고 계속 돌다가 보면 언젠가는 다시 지금처럼 일직선으로 합쳐지는 순간이 오게 되겠죠. 그걸 바로 회합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그렇게 다시 일직선이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 그게 바로 회합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념이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한번 이 그림을 보면서 회합주기 구하는 공식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식 알아보기 전에 문자 몇 개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P라는 문자가 등장할 텐데, P라는 거는 저 행성의 공전 주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E라는 문자가 또 등장을 할 건데, 얘는 지구의 공전 주기를 생각하시면 되고, S는 회합 주기입니다. 그리고 위치도 똑같이 문자로 표현을 해줄 거예요. 지구의 처음 위치를 E1, 내행성의 처음 위치를 P1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 다음 위치들은 이제 뭐 P2, P3 이렇게 표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볼게요. 내행성이 더 빠르게 공전을 하니까 지구보다 한 바퀴를 먼저 돌아가지고 다시 제자리에 옵니다. 그 제자리를 P2라고 할게요. P1이랑 P2는 결국 위치가 같은 거겠죠. 지구도 공전을 하긴 하지만 속도가 더 느려요. 그래서 이쯤까지밖에 못 오고 여기가 이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행성은 제자리에 돌아왔어요. 한 바퀴 돌아서. 근데 지구, 내행성, 태양의 위치를 봤을 때 일직선으로 다시 모이지가 않았습니다. 아직 회합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럼 조금 더 가볼까요? 조금 더 가서 내행성이 여기까지 오고, 지구도 좀 더 가서 지구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다시 일직선에 놓이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회합이 일어나는 순간이겠죠. 자, 그러면 지구가 처음부터 여기 E3까지 움직인 각을 한번 세타라고 놓아 보겠습니다. 여기는 P3겠죠. 저 각을 한번 세타로 놓고 몇 가지 식을 한번 나열을 해보면서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뭐를 알아야 되냐면 지구의 공전 속도를 한번 구해보세요. 지구의 공전 속도. 이 문자를 이용해서 공전 속도. 지구의 공전 주기 한 바퀴가 360도죠. 360도를 도는데 2라는 시간이 걸린다. 이게 바로 공전 속도. 정확히 말하면 공전 각속도라고 하는 게 맞는데 편의상 공전 속도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에서 시간으로 나눈 게 속도가 되겠죠. 자, 이 속도로 지금 S라는 회합주기 동안 움직였더니 그랬더니 얼마만큼 갔어요? 세타만큼 움직였습니다. 오케이, 1번식. 자, 그 다음에 2번식은 조금 복잡합니다. 내행성을 볼 건데
내 행성의 공전 속도 마찬가지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P분의 360도겠죠. 이러한 속도로 세타만큼 움직이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겠느냐. 자, 봐봐요. S라는 회합주기 동안 한 바퀴를 돌고 플러스 세타를 더 움직였어요. 그리고 행성 공전주기 P라는 시간 동안은 딱 한 바퀴만 움직였어요. 그러면 세타만큼만 움직인 시간을 구하려면 S에서 P를 빼주면 되겠죠. S에서 P를 빼주면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세타만큼 움직인다. 이게 2번식. 그래서 이 두 식이 똑같이 세타로 같아요. 두 개를 같다고 놓고 식을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2분의 360도 곱하기 S P분의 360도 곱하기 S 빼기 P 360도로 다 나눠줄게요. 그리고 정리를 해보면 P분의 S 빼기 1 양변을 다 S로 나눠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S분의 1을 왼쪽으로 옮기고 2분의 1을 오른쪽으로 한번 옮겨볼게요. S분의 1은 P분의 1 빼기 2분의 1이다. 이게 바로 내 행성의 회합주기를 구하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외행성은? 지금은 내 행성이 안쪽에서 돌고 있고 지구가 바깥쪽에서 돌고 있는 거죠. 근데 외행성인 순간 입장이 바뀌어버립니다. 지구가 안쪽에서 돌고 행성이 바깥쪽에서 돌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P랑 E의 위치만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외행성은 S분의 1은 2분의 1 빼기 P분의 1 이게 바로 외행성의 회합주기를 구하는 공식이겠습니다. 입장만 바꿔서 생각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개념이 중심별, 곧 태양이죠. 태양과 행성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이에요. 이것도 이제 조금 간단하면서도 복잡한 내용이 조금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태양과 누구 사이의 거리? 행성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행성, 외행성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먼저 내행성을 볼게요. 내행성. 내행성을 보면 태양이 여기 S에 있다고 한번 쳐볼게요. 그리고 이런 궤도로 행성이 공전하고 있고 지구의 궤도가 이쪽에 원의 일부를 그린 겁니다. 다 그릴 수가 없어가지고 지구가 여기 있고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는 1AU겠죠, 당연히. 자, 그리고 내행성이 이렇게 공전을 하고 있는데 이 태양과 행성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 내행성에 특정한 위치가 있어요. 그 위치에 있을 때 바로 구해줄 수 있어. 그게 어디냐면 최대 이각. 이각이 뭐예요? 이각. 태양, 지구, 그리고 행성 사이의 이 각. 이게 바로 이각인데 개그한 거 아니에요. 이각인데 내행성이 최대 이각의 위치에 있을 때 최대 이각에 위치하고 있을 때 바로 구해줄 수 있습니다. 여기를 각 A라고 한다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이거죠. R. 자, 이럴 때 사인 법칙 하나만 딱 쓰면 사인 법칙 뭔지 다 알고 있겠죠? 사인 법칙. 각이랑 맞은편의 변의 길이를 이용하면 바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인 90도분의 1AU 1AU는 사인 A분의 R. 그러면 사인 A를 왼쪽으로 옮겨버립니다. 얘는 어차피 1이고 얘도 1이고
사인 A, AU가 바로 R이 되겠죠. 바로 구했죠? 아니, 여기 문자 하나 있는데요. 얘는 미지수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 A도 우리가 상수로 구할 수가 있어요. 정확한 값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구하느냐? 태양과 행성 사이의 각이죠. 태양이 저쪽에 떠있네. 행성이 저쪽에 떠있네. 그러면 이 둘의 사이 각을 이렇게 측정을 하면 되겠다. 이 A는 측정해서 얻을 수 있는 값입니다. 관측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값이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겠죠. 이 R이라는 행성과 여기 태양 사이의 거리를 정확하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복잡해요. 여기서부터 복잡해진다. 그 다음은 외행성으로 갑니다. 외행성. 네, 외행성. 태양과 행성 사이의 거리 구하기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태양이 이렇게 있고 이번에는 지구가 안쪽에서 공전을 하고 있고 외행성의 궤도가 더 바깥쪽에 있습니다. 자, 외행성. 태양으로부터 외행성까지의 거리 R.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바로 이 값이고, 그리고 지구가 이 안에서 공전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구의 위치를 두 가지를 볼 겁니다. 첫 번째는 한 이쯤에 지구가 있다고 하고, 이 지구가 계속 공전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 위치에 왔어요. 그냥 가정을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위치를 잡아가지고. 그래서 심심하니까 선을 한번 이렇게 그어봅니다. 선을. 선을 쭉쭉 한 번씩 그어봅니다. 자, 그럼 이런 형태로 그림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몇 가지 각을 이제 좀 가정을 해봐야 돼요. 가정. 문자를 몇 가지를 넣을 거예요. 지금부터. 근데 이 문자를 넣는 순간에 계산식이 더 복잡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이걸 굳이 하느냐? 우리의 목표는 지금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는 거잖아요. 어떤 원리로 행성과 태양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는지 그 과정을 이해를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복잡해지더라도 문자를 넣어서 그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참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를 각 A라고 할 거고 이 각을 B, 이 각을 C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는 1AU로 통일이 되어 있죠. 자, 이랬을 때 사실 문자로 표현하긴 했지만 저 A, B, C 다 구할 수 있는 값이에요. 어떻게 구하느냐? 일단 쉬운 것부터 해볼까? B랑 C는 어떻게 구할까요? 지구에서 봤을 때 태양이랑 행성 사이의 각. 태양이 저쪽에 있네. 행성이 저쪽에 있네. 그러면 이렇게 각을 측정을 해가지고 그대로 적으면 되죠. 관측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값이에요. 정확한 값으로 주어집니다. 근데 지금 어쩔 수 없이 문자로 이렇게 표현한 거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니까. 실제 문제에서는 이런 건 알려주겠죠. 아니면 여러분이 뭐 어떤 자료를 통해서 이 각을 구해야 한다든지 조금 어렵게 나오면 그 다음에 A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A는 이 행성의 공전 주기를 알고 있으면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이 행성의 공전 주기가 주어졌다는 가정하에 얘가 지금 한 바퀴를 돌아서 다시 제자리로 오는 시간이 예를 들어서 뭐 1001이라고 해봅시다. 얘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동안에 지구도 똑같이 공전을 하겠죠. 여기 있다가 1001이니까 1001 조금 그렇고 한
801로 해볼까? 801? 801로 하고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반시계 방향. 지구도 반시계 방향. 이게 맞는 말은 아닌데 그냥 그렇게 조금 편하게 보려고. 지구가 여기 있다가 800일이니까 360일 동안 한 바퀴, 720일 동안 두 바퀴. 그럼 며칠이 남아요 이제? 80일이 남죠. 80일 동안 여기까지 왔어요. 80일 동안 움직인 그 각, 그걸 측정하면 A도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A는 어떻게 구하냐? P의 공전주기를 통해서 바로 구할 수가 있다. 보통은 이렇게 P는 같은 위치에 있도록 그림을 줄 거예요. 그래서 P가 다시 제자리까지 돌아오는 시간, P의 공전주기를 통해서 바로 구해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한번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그림 중에서 안쪽에 있는 삼각형 몇 개를 쪼개가지고 하나하나씩 파헤쳐 볼 거예요. 먼저는 이 삼각형에 한번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각형을 먼저 한번 보자. 요 길이를 x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렇다고 했을 때 이 각을 구할 수가 있지 않을까? 어떻게? 주어진 게 없는데. 힌트가 하나 있었죠?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는 1AU다. 그러면 이쪽이랑 변의 길이가 같습니다. 이등변 삼각형이죠. 그러면 이 각이랑 이 각의 크기도 같을 겁니다. 이 세 각의 합이 180도가 되어야 하니까 여기는 180도 빼기 A를 2로 나눈 값이겠죠. 그래서 90도 빼기 2분의 A가 될 것입니다. 각도 구했다.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같겠죠. 90도 빼기 2분의 A. 자, 이 삼각형 안에서 이제 사인 법칙을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사인 법칙. 사인 법칙. 우리가 알고 있는 각 3개 다 알고 있고, 변의 길이도 여기 2개 알고 있고, 이거 하나만 몰라요. 그럼 이 하나가 포함되도록 식 하나만 세워봅시다. 사인 A분의 X는 여기 각이 뭐였어요? 90도 빼기 2분의 A 사인 90도 빼기 2분의 A 분의 1AU 이렇게 식을 세우면 얘는 이제 그 삼각함수 이 변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얘는 코사인 2분의 A가 될 겁니다. 그래서 식을 정리를 하면 X는 코사인 2분의 A분의 사인 A AU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A 값은 아까 다 구할 수 있다고 했죠? 정확한 값으로. 물론 문제에서는 숫자로 주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식으로 안 나오고 숫자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복잡해지곤 있지만 실제로 이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X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를 구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시선을 돌려서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삼각형으로 한번 시선을 옮겨 보도록 합시다. 요 삼각형으로 시선을 한번 옮겨 볼게요. 여기. 자, 여기를 보니까 또 두 각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여기랑 여기. 어떻게 구해요? 이 전체가 아까 C였는데 이 작은 각은 뭐라고 했어요? 90도 빼기 2분의 A. 그러니까 여기는 C 빼기 90도 빼기 2분의 A. 그래서 정리를 하면 C 플러스 2분의 A 빼기 90도 이렇게 될 겁니다. 뭔가 더 복잡해지고 있긴 한데 실제로는 다 이게 정확한 값으로 주어지니까 숫자로 나올 거다. 걱정하지 말라. 여기 이렇게 나올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 B 플러스 2분의 A 빼기 90도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각 두 개 알았고 여기도 알겠네. 그러면
세 각이 합쳐져서 180도가 되어야 하니까 여기는 180도 빼기 이 둘을 빼주면 되겠죠. b 플러스 2분의 a 빼기 90도 빼기 어이구 자리가 모자라네. 빼기 c 플러스 2분의 a 빼기 90도 이걸 해주면 몇이 나오느냐? 360도 빼기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렇게 나와요. 이 각은 이렇게 나온다. 그럼 세 각의 크기 다 알았고 한 변의 길이도 알아요. 그러면 이쪽 변의 길이를 y라고 가정하고 여기를 z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변의 길이 알고 있고 각의 크기도 다 알고 있어. 또 뭘 이용하면 된다? 사인 법칙도 이용하면 되겠죠. 사인 법칙. 자, 이번에는 어디를 해볼까? y를 구해볼까? y 사인 c 플러스 2분의 a 빼기 90도분의 저기 y 이거는 이 변을 알고 있으니까 이 각을 이용할게요. 사인 360도 빼기 a 빼기 b 빼기 c 그리고 x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코사인 2분의 a분의 사인 a다. 자, 여기서 지금 모르는 문자 있으니까 y 빼고 y 제외하고 ca, abc, aa 다 구할 수 있는 값이에요. 다 숫자로 나올 거야. 걱정하지 마세요. y도 바로 구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z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어요. y랑 z도 구했다.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해보자. 이번에는 이 삼각형을 한번 볼게요. 길쭉한 삼각형 하나 보자. 이제 r을 구하러 한번 떠나보자. r 태안과 행성 사이의 거리인 r을 한번 구해보자. 지금 r이 아까 어디였어요? 이게 r이었지. 이게 r. 여기 r이었어. 이걸 구해야 되는 거야. 자, 근데 지금 이 변의 길이 z 구했고 이 변의 길이 1au 알고 있고 이 사이 각 이거 뭐야? 아까 c였죠? 이걸 여기다 다시 그려볼게요. 여기는 c고 관측으로 구할 수 있는 값이고 여기는 1au고 이쪽은 z였어. z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했어. 그리고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여기 있는 r 이것만 미지수야 지금. 자, 그러면 양변의 길이 알고 있고 그 사이각 알고 있으면 맞은편의 변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다. 뭐를 이용하면 되냐? 여기서는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코사인 법칙이란 무엇이냐? 여기 각을 a라고 하고 여기를 소문자 a 여기는 b, c라고 했을 때 a의 제곱은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다 라고 하는 것이 코사인 법칙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이용해서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됩니다. 그대로 대입해주면 1 여기가 1 c의 제곱은 여기 z의 제곱 빼기 1 곱하기 z 곱하기 코사인 c 이렇게 나오겠네. 자, 1 숫자고 z 숫자로 구할 수 있고 z 숫자로 구할 수 있고 코사인 c 관측값이니까 얘도 숫자로 구할 수 있네. 그럼 a에 들어가는 이 r 제곱 구할 수 있겠죠. 네, 행성의 공전 궤도 모양이 타원이기 때문에 타원에 대해서는 꼭 자세히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타원의 성질을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타원을 잠깐 그려보면 이렇게 납작한 동그라미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근데 얘의 이제 특이한 점은 초점이라는 게 존재한다. 양쪽에 초점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반지름이 긴 쪽이 있고 짧은 쪽이 있습니다. 가장 긴 반지름, 여기를 이제 길이를 A라고 표현을 해주고요. 짧은 쪽은 B라고 표현을 해주고, 이 초점은 이제 F랑 F''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여기 긴 반지름 끝에를 A, 그리고 짧은 반지름 끝에를 B, 여기는 A 다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자주 해줘요. 그리고 이제 타원에서 또 알아둬야 될 게, 이 중심으로부터 초점까지의 거리를 A, 2라고 합니다. 숫자 2가 아니라 알파벳 2. 2란 무엇이냐? 이건 이제 20률이라고 해요, 20률. 20률이라는 거는 타원이 얼마나 납작한지 그 정도를 나타내는 값이에요. 이 20률이 클수록 타원은 더 납작해지고 찌그러질 것이고, 20률이 작아질수록 이 타원은 원에 가까워질 겁니다. 자, 그럼 20률이 만약에 0이야, 0. 얘가 0이야. 그럼 초점이 타원의 중심에 있는 거네. 그러니까 당연히 원이 되겠죠, 그때는. 완전한 원이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그리고 타원 위에 하나의 점이 있다고 했을 때 여기를 P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한 초점으로부터 P까지의 거리를 R, 그리고 그 다른 초점으로부터 이 점 P까지의 거리를 R''이라고 표현을 해줘요. 근데 이 상황에서 이랬을 때 R 플러스 R''는 항상 긴 반지름의 2배인 2A가 됩니다. 이거는 타원의 중요한 성질이에요. 그래서 타원을 그릴 때도 두 점을 찍고 실을 여기다가 연결을 해서 고정시킵니다. 그리고 그 실에 이렇게 연필을 딱 연결을 해서 뱅글뱅글 돌리는 거야. 그러면 이 R 플러스 R''가 항상 2A가 된 상태로 타원이 그려지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좀 설명을 이상하게 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러한 성질이 있다.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볼 거는 이 R에 대한 방정식을 하나 만들어 볼 겁니다. 일반식이라고 하죠. R에 대한 일반식을 하나 만들어 볼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왜 타원을 공부하냐? 행성이 태양 주위를 타원 궤도로 공전하니까, 공전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싶은 거니까 공전 속도에 대한 식도 이렇게 일반식으로 한번 나타내 볼 거예요. 공전 속도. 공전 속도를 왜 알아봐? 케플러 법칙에 의해서 여기가 만약에 태양이라면 이 태양으로부터의 거리가 멀 때는 공전 속도가 느리고 거리가 가까울 때는 공전 속도가 빠르니까 계속 달라져요. 공전 속도는 일정하지 않습니다. 계속 달라지는 그 공전 속도를 한번 일반식으로 나타내 보겠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이 두 가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좌표를 하나, 이걸 뭐라고 하더라? 그래프를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원 이렇게 있으면 조금 삐뚤긴 한데 조금 양해를 부탁합니다. 이렇게 타원이 있으면 점을 하나를 찍어요. P. 그랬을 때 초점이 여기랑 여기 있다고 친다면 F 다시 F. 이 사이에 X축과 이 P까지 이걸 이제 동경 벡터라고 하거든요. 앞으로 이거를 동경 벡터라고 부를 거예요. 타원 위의 점까지 이렇게 벡터가 있으면 이걸 동경 벡터라고 하는데 이 사이에 각을 세타라고 한번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이쪽은 파이 마이너스 세타겠죠. 그리고 여기도 연결하고 이 길이는 R 다시, 여기는 R. 그리고 여기 밑변, 이 길이는 몇일까요? 아까 중심부터 초점까지가 A2라고 했으니까 2A2가 되겠죠. 삼각형 하나가 또 만들어져요. 이걸로 무슨 짓을 할 거냐? 우리가 아까 봤던 코사인 법칙을 한번 사용해 볼 겁니다. 코사인 법칙. 방금 했던 건데 기억나겠죠?
저기 R 다시의 제곱은 2A2의 제곱 플러스 R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2A2 R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자, 이 R-는 R과 A에 대한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R-는 2A 빼기 R이니까 그걸 여기다가 대입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뭐랑 같아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랑 같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한번 대입을 시켜 볼게요. 2A 빼기 R 제곱 2A 2 제곱 플러스 R 제곱 여기 마이너스가 두 번 있으니까 플러스 2 곱하기 2A 2 R 코사인 세타.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4A 제곱 빼기 4AR 플러스 R 제곱 4A 제곱 2 제곱 플러스 R 제곱 플러스 4A2 R 코사인 세타다. R 제곱이 양쪽에서 없어집니다. 그리고 다 4로 한번 나눠볼게요. 그리고 A로도 나눠지겠네. A로도 다 나누고. 자, 그럼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이 아래 일반식이니까 R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한쪽으로 몰아주자. 얘를 오른쪽으로 옮길까? 그리고 얘는 왼쪽으로 옮기고 그러면 A 빼기 A2의 제곱은 R 플러스 2R 코사인 세타 2R 코사인 세타. 그럼 얘는 R로 묶어주자. R 1 플러스 2 코사인 세타. 그러면 얘를 한번 양변에 나눠줄게요. 얘는 A로 묶자. 이렇게 하고 얘를 양변에 나눠주면 R은 1 플러스 2 코사인 세타 분의 A로 묶고 1 빼기 2의 제곱이다. 이런 일반식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초점으로부터 타원 궤도 위의 한 점까지의 거리 R의 일반식이 되겠습니다. 뒤에 있는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기본 물리식을 꼭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곡선이 있고, 자, 여기에 원점이 있고, 벡터를 한번 그려볼게요. 벡터. 여기까지. 여기가 최초의 위치입니다. 최초의 위치. 시간 t일 때 위치 x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속력이 있을 때 움직이겠죠. 움직여서 나중에 여기에 이렇게 도착을 하게 됩니다. 아주 짧은 시간 델타 t 동안 이만큼을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여기 시간은 뭐 t 플러스 델타 t가 될 거고 위치는 x 플러스 델타 x가 되겠죠. 자, 이렇다고 했을 때 얘가 여기서부터 델타 t 동안 여기까지 움직였다. 그러면 속도의 크기는 몇이냐? 속도의 크기는 몇이냐?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V는 나중 시간 빼기 처음 시간분의 나중 위치 빼기 처음 위치로 하면 속도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겠죠. 델타 t분의 델타 x가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속도의 크기다. 순간 속도의 크기다. 순간 속도라고 하면 이제 이 곡선의 접선 방향이 되겠죠. 접선 방향. 이게 바로 순간 속도가 되겠습니다. 이 델타가 굉장히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순간 속도를 더 정확하게 구할 수가 있겠죠.
얘가 이제 커진다면, 델타 값이 커진다면 순간 속도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뭐 평균 속도, 그 정도. 이렇게 하면 되고, 마찬가지로 이건 속도였고, 가속도도 구할 수가 있어요. 가속도도 마찬가지죠. t 플러스 델타 t 빼기 t 분의, 이번에는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델타 t분의 델타 v다. 이게 바로 가속도를 구하는 공식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식 하나가 있습니다. F는 MA라는 식이죠. 요 A에다가 한번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M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V. MV 어디서 많이 봤어요? MV가 뭐야? 운동량이라는 식에서 MV가 나옵니다. 그럼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야. 이게 곧 델타 V니까 델타 P는 M 델타 V가 되겠죠. 이 질량값은 변하지가 않을 거니까. 자, 그럼 얘를 운동량의 변화량이랑 같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살짝 바꿔주면 델타 T분의 델타 P다. 누가? F가. 이 두 값이 같다는 것을 도출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기본적인 식이지만 뒤에서 계속 등장을 할 거기 때문에 꼭 알아둬야 하겠습니다. 이 델타 값이 많이 작아져. 그러면 dt분의 dp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 정도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번 기본 물리식은 해결을 한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구심력 공식을 한번 유도해 볼 건데, 이거는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볼게요. 등속 원운동으로 한다는 상황을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속 원운동. 원의 일부를 지금 그리는데 호죠? 원의 일부. 그리고 원의 중심이 한 이쯤에 있다고 할게요.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는 R. 여기도 R. 여기 처음 위치가 교재에 뭐라고 나와 있냐? A. A. 여기가 B. 이렇게 되어 있고, 델타 T라는 시간 동안에 A에서 B로 움직인 거예요. V라는 속도로. 여기도 마찬가지 등속이니까 V라는 속도로. 근데 방향이 바뀌었으니까 V 다시라고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델타 T라는 시간 동안에 움직인 이 각은 몇 도냐? 여기를 델타 세타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호의 길이, 여기는 S라고 두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몇 가지 식을 세어보면서 한번 공식을 유도해 볼게요. 이 S는 우리가 두 값을 곱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호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 반지름 곱하기 이 중심각. S는 반지름 곱하기 중심각을 하면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방법이고, 방법이 하나 더 있어요. 우리는 속도의 크기를 알고 있다. 속도의 크기는 V다. V라는 속도로 델타 T 동안 움직인 게 바로 S라는 호의 길이겠죠. V라는 속도로 델타 T라는 시간 동안 움직였더니 S만큼 움직였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 둘이 같죠? 같으니까 한번 옮겨서 델타 세타만 따로 빼볼게요. R분의 V 델타 T. 이런 식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할 게 뭐냐면, 그 다음에 할 거는 평행 이동을 조금 시켜보려고 해요. 이 델타, 이거 V 다시, 이 벡터를 이렇게 평행 이동을 해서 여기다가 한번 따로 그려보겠습니다.
이게 v 벡터면 요게 v 다시 벡터. 자, 그러면 지금 이 속도의 크기는 똑같을 거야. 둘 다 v겠죠. 둘 다 v. 자, 근데 뭐가 달라졌냐면 방향이 달라졌죠. 그래서 이만큼이 지금 델타 v의 벡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각은 그럼 뭘까? 사이각 알 수 있는데 사이각을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있어요. 사이각. 얘를 한번 여기로 평행이동 시켜보고, 그리고 얘도 똑같이 이렇게 평행이동 시켜볼게요. 자, 그러면 엇각이죠, 엇각. 여기도 델타 세타. 자, 그러면 이게 90도일 텐데, 여기가 90도니까 90도일 텐데 90도 중에서 델타 세타를 뺀 거야. 90도 빼기 델타 세타. 자, 그리고 다시 여기랑 여기도 90도일 텐데 이 90도에서 90도 빼기 델타 세타를 뺐으니까 이 사이 값이 당연히 델타 세타가 되겠죠. 뭐 이 정도는 여러분 다 충분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델타 V라는 속도 변화의 크기를 또 구할 수가 있어요. 아까 이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 마찬가지로 대입을 해서 이 반지름 V 곱하기 중심각 델타 세타 이렇게 하면 델타 V의 값을 구할 수가 있고, 델타 세타만 따로 빼면 V분의 델타 V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여기 1번식, 여기 2번식 두 개가 다 델타 세타로 같네요. 그러면 우변에 있는 이 친구들만 따로 빼가지고 한번 식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분의 V 델타 T는 V분의 델타 V다. 그러면 양변에 이제 V를 곱해주고 델타 T로 나눠볼게요. V를 곱해주고 델타 T로 나눈다. R분의 V제곱은 델타 T분의 델타 V. 아까 델타 T분의 델타 V 뭐였어요? 이게 바로 가속도죠. 그래서 이렇게 등속 원운동을 하는 상황에서 이제 가속력은 R분의 V제곱이 될 거고, 이제 힘의 형태로 좀 바꾸고 싶어. M을 곱하면 되죠. M을 양쪽에다가 이렇게 곱해줍니다. 힘의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R분의 MV제곱이 되고, 이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심력이라는 힘이 되겠습니다. 등속 원운동 할 때 구심력 공식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네. 구심력 공식까지 다 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면적 법칙이 남았네요. 이것만 빨리 끝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내용이 되겠네요. 케플러 1법칙, 타원의 법칙, 타원 궤도의 법칙. 그것 때문에 아까 타원 한번 알아봤었고, 그리고 두 번째 법칙인 면적의 법칙 때문에 지금 한번 보려고 해요. 일단 타원을 먼저 또 그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원이 이렇게 있으면 타원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라고 했죠. 초점이 있다. 이번에는 초점을 왼쪽에만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그리고 처음 위치가 P. 움직인 상태에 이제 움직인 위치가 Q. 그리고 이 사이의 각이 델타 세타고, 이 거리는 R. 그리고 요 면적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 면적의 법칙이니까 당연히 면적이 나오겠죠. 델타 A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채꼴의 면적이. 그리고 순간 속도 V가 이렇게 나와 있고, 이 순간 속도 중에서 저 동경 벡터의 수직인 방향만 따로
빼서 지금 보고 있는데 그게 지금 VT라고 나와 있어요. 수직. 이게 바로 VT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빼먹은 거 없겠죠? 이걸 바탕으로 한번 식을 또 세워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도 봤던 건데 이 호의 길이, 호의 길이 S라고 하면 이 호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이 있었어요. 여기 반지름 곱하기 중심각 해주면 되겠죠? S는 R 곱하기 델타 세타 이렇게 표현이 되고, 이게 첫 번째 표현 방식이고, 두 번째는 속력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죠. 여기서 이제 굉장히 델타 세타가 작고 이제 델타 t 동안 움직였다고 하는 건데, 이게 델타 t라는 시간 자체도 작고 델타 세타도 굉장히 작다고 지금 여기는 거기 때문에 이 v가 아니라 vt라는 속력으로 델타 t 동안 움직였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렇게 가정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v가 아니라 vt 곱하기 델타 t 동안 움직였다. 그 거리가 s다. 이 각이 이렇게 맞진 않은데 이 각 자체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냥 이거나 같다. 굉장히 델타 t가 작으니까. 이걸 뭐라고 하더라? 그 수학에서 극한? 뭐라고 하더라? 기억이 안 나네. 수학 놓은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두고 보면 이번에도 델타 세타만 남기고 다 넘기겠습니다. 델타 세타는 R분의 VT 곱하기 델타 T가 될 것이고, 이번에는 시선을 조금 돌려서 면적을 보도록 할게요. 면적. 이 면적을 식으로 어떻게 나타내냐? 면적. 이 면적, 부채꼴이죠?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 곱하기 사이 각. 이러면 부채꼴의 넓이가 구해지게 됩니다. 자, 근데 아까 델타 세타가 뭐라고 했어요? R분의 VT 곱하기 델타 T니까 여기에 대입을 해주면 2분의 1 R 하나 없어지고 R VT 델타 T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델타 T를 한번 양쪽에 나눠볼게요. 델타 T 2분의 1 R VT. 자, 좌변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델타 T분의 델타 A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A는 면적이고 T는 시간이야. 단위 시간 동안 면적의 변화량. 그러니까 이 동경 벡터가 이 타원 궤도를 이렇게 지나면서 쓸고 지나가는 면적, 그 면적의 변화량이 항상 어떨 것 같아요? 항상 일정하겠죠. 왜? 케플러의 제2법칙, 면적의 법칙이 의미하는 바가 그거니까. 동경 벡터가 쓸고 지나가는 면적은 항상 같다. 그러니까 이 증가량도 같겠죠. 이게 쓸고 지나가면서 면적이 계속 늘어날 거 아니야. 그 면적의 증가량이 항상 일정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볼 거는 뭐냐? 이 V를 조금 다른 식으로 바꿔주고 싶어요. 자, VT. VT 아까 어디 있었지? 여기 있었네. 이거를 VT만 남기고 다 넘겨볼게. VT는 R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세타야.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이걸 그대로 한번 대입해 볼게요. 2분의 1 R제곱 델타 T 델타 T분의 델타 세타다. 자, 이게 어떻다? 항상 일정하다. 그러면 이 뒤에 있는 친구들이 지금 일정해야 된다는 거죠. 얘네들은 변하지 않는 값이야. 상수야, 상수. 그러니까 하나의 문자로 나타내보자. h라는 상수로 우리가 나타내보자 라고 한 게 교재에 있는 그 문자고, 자, 이게 또 의미하는 바가 있죠.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 식 하나로 이 케플러 법칙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자, 보자. R이 작아졌어, 만약에. 근데 이 전체 값은 일정해야 되죠? R이 작아지면, 그러면 델타 T분의 델타 세타.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뭐야? 단위 시간 동안 움직이는 이 각. 단위 시간 동안 움직이는 각. 그러니까 이 값이 크면 그만큼 이 각이 많이 이동한다는 거고, 이 값이 작으면 작은 각만 이동을 한다는 거죠. R이 작아졌을 때 얘가 일정해야 되면 얘가 커져야겠지. 태양이랑 행성 사이의 거리가 가까우면 저 쓸고 지나가는 각의 크기가 커지는구나. 다시 얘기하면 공전 속도가 더 빠르구나. 반대로 거리가 멀어졌어. 그럼 얘는 작아져야겠죠. 공전 속도가 느려질 겁니다. 공전 각속도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하겠죠. 어쨌든 이런 뜻이 담겨 있다. 이 정도만 보고 그 다음에 봐야 될 거는 이제 얘를 조금 다르게 바꿔볼 거예요. 단위 시간 동안 면적의 변화량이다. 그러면 단위 시간 동안의 면적 변화잖아. 전체 면적을 공전 주기로 나누면 되겠네. 그렇지 않아요? 단위 시간 동안 면적이 변화하는 양인데 그거는 결국에 전체 면적을 공전 주기로 나눈 거랑 똑같겠지. 공전 주기 동안 전체 면적을 도는 거니까 단위 시간 동안에는 도는 그 양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나타내는 게 이 값이잖아. 둘이 결국에 같은 의미예요. 얘는 공전 주기고 얘는 전체 면적이다. 타원의 면적이겠죠. 타원의 면적. 이렇게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식으로 정리하면 P분의 A는 2분의 1 R제곱 T분의 D세타와 같다. 얘는 이제 T가, 델타 T가 거의 0에 수렴한다고 가정을 하고 저렇게 식을 써보겠습니다. 자, 얘랑 같다. 자, 그러면 쟤는 이 값을 V로 한번 바꿔줄게요. V. 어차피 같은 거니까 RV. 자, 그럼 V에 대한 V만 남기고 다 넘기겠습니다. V만 남기고 PR분의 2A 이런 식으로 바꿔볼 거고 몇 가지 또 조작을 한번 해볼 거야. 여기 A는 뭐예요? A는 전체 면적이라고 했죠? 타원의 면적을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뭘까? 긴 반지름 곱하기 짧은 반지름 곱하기 파이. 얘는 파이 AB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파이 AB. 한번 그려볼게. 여기 그려봐야겠다. 이렇게 있으면 A고 여기가 B잖아. 그때 A랑 B랑 곱하고 파이를 곱해주면 이 전체 면적을 알 수가 있다. 자, 근데 이 B를 A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 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타내네? 아까 초점 두 개가 있다고 했죠? 이 초점이랑 중심 사이의 거리는 A2라고 했어. 자, 그리고 한 점이 있을 때 이 두 초점과 연결한 이 길이의 합은 항상 2A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점이 여기에 있다고 해봐, 여기. 점이 여기 위에 있다고 해봐. 그러면 이 사이의 거리 합한 게 2A야. 그러면 하나의 거리는
A겠죠. 밑변은 A이고 높이는 B야. 직각삼각형.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B의 제곱은 A의 제곱 빼기 A2의 제곱이 되어서 A의 제곱 빼기 1 빼기 2의 제곱. 그래서 B는 A 루트 1 빼기 2의 제곱이 될 겁니다. 이 B에다가 다시 저거를 대입을 해줄게요. 얘는 결국에 뭐가 되냐? 파이 A의 제곱 루트 1 빼기 2의 제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R도 대입해 줄 수 있어요. 아까 R 뭐라고 했어? 아까 R 구했죠? 일반식 기억나요? 일반식 1 플러스 2 코사인 세타분의 A 1 빼기 2의 제곱이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럼 대입 한번 시켜서 다시 깔끔하게 정리해 볼게요. 자, P분의 여기 A 두 개 없어지니까 2파이 A 그리고 얘는 지금 분모에서 또 분모에 있으니까 분자로 올라가겠죠. 분자로 올라가고 그리고 분모에 아까 1 빼기 2의 제곱이 있었고 분자에 루트 1 빼기 2의 제곱이 있었어. 그러면 얘네 둘이 이렇게 나눠주면 루트 1 빼기 2의 제곱 얘가 분모로 들어가겠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맞습니까? 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재에 보면 속도, 순간 속도의 예시 두 가지가 있어요. 근일점과 원일점에서 이 두 가지 근일점과 원일점 이거는 무슨 조작을 한 거냐? 예를 들어서 여기에 태양이 있다고 쳐봐요. 여기 태양이 있어. 그럼 근일점일 때가 어디예요? 여기죠? 그럼 그때 거리 R은 뭘까? 전체 A 빼기 A2를 한 이 값이 R이 되겠죠? 이 R 값을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R 값이 아니라 지금 아까 이 각을 세타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근일점일 때 세타가 몇이야? 세타가 0이죠. 그래서 여기에 0을 넣은 값이 거기 교재에 있는 거고 그리고 원일점일 때는 여기에서 쭉 넘어가서 여기일 때죠. 세타가 몇일 때야? 180도. 즉 파이일 때죠. 파이. 여기 세타에 파이를 넣은 값이 지금 거기 교재에 있는 원일점 순간속도 값인 거예요. 그래서 한번 시간이 된다면 저거를 대입을 한번 해봐서 진짜 식이 이렇게 나오는지 확인 한 번씩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 다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을 거야. 0 넣으면 코사인 세타가 1이 되니까 1 플러스 2 분모 분자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면 나오죠. 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뭘 할 거냐? 이 면적 법칙을 각운동량을 이용해서 한번 설명해 볼 거고요. 그리고 총에너지 보존 법칙,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 1장에서는 총에너지의 보존 법칙을 한번 같이 보고 1장을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네, 고생 많았습니다.